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세 분입니다. 박용탁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전상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을 모신 이유, 그리고 전상일 기자를 모신 이유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오늘 참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미리 보는 2025 신인 드래프트. 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곧 열리게 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세 분 모두 아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좋은 투수들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눈여겨본 선수 있으세요? 박용택 위원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제구나 구속이나 변화구까지도 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투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할 친구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윤희상 위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궁금한 선수가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서울고의 김영우 선수. 김영우 선수? 과연 이 큰 복권을 예. 어느 팀이 긁을까? 그리고 한 명은 제가 뭐 땡스타그램에 이렇게 좀 보다가 이율예 선수의 네네. 아, 포수? 예, 포수. 수비하는 동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과연 이 수비의 능력치가 1라운드급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선수들 과연 오늘 얘기가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상희 기자는 항상 뭐 선수들 취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좀 어떤 선수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뭐 정우주 선수, 정현우 선수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선수들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어저께 저는 이제 아시아 선수권 일본전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제 선발로 나왔던 배찬승 선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정우주 선수, 세 번째 나왔던 정현우 선수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아, 이 선수들이 정말 우리 프로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일본의 고시엔 스타들을 로 구성된 어떤 일본 대표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선수들 외에도 사실 그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올해는 유독 왼손 투수 자원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프로에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드래프트 컨텐츠는 사실은 저희가 야구의 참견에서 먼저 거의 시작을 했고, 매년 사실은 굉장히 저희 그 야구의 참견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사실은 행사하고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모드랩 했었잖아요. 두 분 같이 하셨는데 좀 맞았었나요? 아니요, 뭐 저희 이제 순번이나 거의 대부분은 사실 거의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윤희상 의원과 제가 이구 동성으로 전미를 선수, 전미래에 대해서 저는 타자 쪽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진짜 홈런 타자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윤희상 위원도 투수로서는 아직 조금 더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봄에. 피승조를 활약하는데. 그러니까요. 야, 내가 올해 뭔가 제가 지금 올해 좀 안 맞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그거의 시작이었나 보다. 그게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윤희상 위원이 작년에 굉장히 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드래프트를 하지 픽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삼성의 육선엽 맞아요. 선수를 1라운드로 뽑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황준서 선수, 그러니까 왼손 자원이 필요한 하나가 황준서, 그리고 김태현. 그렇죠. 이게 정배였는데 맞아요. 저는 육선엽 선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내심 육선엽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닝수를 가져가길 바랬었는데 지금 확실히 조금 1군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면 제가 오늘 이 고교 야구 선수들을 조금 더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육선엽 선수가 고교 시절에 던졌던 스플리터를 보고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프로에 와서 스플리터를 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 오다 보니까 육선 선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스플리터를 못 던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감각이 조금은 네. 그러니까는 지금 프로에 들어와서 1군 무대에서 그 고교 때 좋았던 스플리터가
1군 무대에서 지금 당장 던지기에는 조금은 본인 스스로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특히 좌타자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박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미르 선수는 고교 시절에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너클 컵으로 맞아요. 롯데의 예. 초반 상승세를 또 이끌었고 뭐 김태견 선수는 사실은 뭐 20홀드 아니면 20세이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17세이브 4홀드면은 뭐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모드랩은 저희 모의 드래프트는 하지는 말고 차라리 그냥 선수 분석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자 그래서 뭐 윤희상 위원이나 박용택 위원이랑 해서 그 전상희 기자가 같이 해서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오늘은 좀 올해는 좀 심도 있게 저 극티인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극티잖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드래프트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고 더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일단은 그 내일 모레가 바로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드래프트에 대한 개요부터 일단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9월 11일 날 오후 2시에 네네네. 신인 드래프트가 개최가 되게 되고 고등학교 선수는 이제 840명, 오. 대졸 선수 286명, 기타 선수들에서 1,197명이 이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야. 그 중에서 11라운드까지 총 110명이 지명을 받게 되는 어떤 바늘구멍을 진짜 바늘구멍. 통과를 하게 되죠. 야, 1,190 거의 1,200명인데 그 중에 110명 한 10%도 안 되는 네. 확률,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변수가 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 그 키움이 되겠는데 상위권에서 석 장이 더 들어간 거죠. 그렇죠. 1라운드에 한 번, 3라운드에 두 장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의 어떤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키움은 지금 예를 들어 21번까지 중에 6명이 있어요. 21번까지 중에 6명. 그러니까 1번, 7번, 11번에 그다음에 17, 18, 20일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글쎄 뭐 1번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은 되긴 둘 하죠. 중에 하나가 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번이 약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7번, 11번 내서는 무조건 야수는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7번에서 들어갈까? 아니면 11번에서 들어갈까? 만약에 7번에서 뽑고 싶은 선수가 있었는데 못 뽑으면 우리가 11번까지 기다리고 이 선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투수 한 명 더 갔다가 그러다 이제 못 뽑으면 이제 말짱 노르목 되는 거고. 11번까지 만약 그 선수가 오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건 아마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드래프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희소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완 투수가 특히 좋은 자완 투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윤영철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좋은 자완 투수가 윤영철 선수 외에는 없어서 굉장히 이 각 팀들이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좋은 자완 투수가 많아서 이 좋은 자완 투수들을 상위 픽에서 선점을 할 것이냐. 이미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최상위 라운드에서도 자완 투수가 무려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는 데다가 미대 팀들 같은 경우도 구단 니즈에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야수 자원이라든가 키움 히어로즈 야수 자원이라든가 구단 니즈에 맞는 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가면 없는 자완 투수 자원을 무조건 좋은 선수 뽑느냐. 선점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드래프트를 어떤 관통하는 핵심은 좋은 자완 투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가 예상되는 6명의 선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참견을 해보고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기억 니은 순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공평하게. 기억니은 순서로. 하면은 이게 순서가 될 착각하신 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지명 순서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의 기억 니은 순으로 저희가 정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애매하고 약간 좀 뭔가 좀 어려울 때는 그냥 제 이름 파세요. 저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박용택이 시킨 거다. 네, 그냥 뭐 박용택 의원이 그냥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저희가 또 같이 또 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억 니은 순으로 정했고 참고로 6명입니다. 6명의 선수로 저희가 정했고 전상희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6명 정했는데 올 시즌도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윤희상 의원이 투수 쪽 그 분석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겠고 야수 쪽은 박용택 의원이 또 그 느낌이라든가 타격 뭐 이런 좀
분석이라든가 조언을 좀 해주실 거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좋은 선수 상위 픽을 받을 선수 중에 언급되지 못한 선수도 분명히 있는데 그 선수들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선수들도 아마 좋은 결과 있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시켜주지 못한다는 점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선수 기억 니은 순에 의해서 광주 19의 김태현 선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현 선수는 광주 19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신체 조건은 185cm, 87kg 좌투 좌타가 되겠고요. 성적은 기록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 초에 야구에 참견해서 주목해야 할 고교 선수 전상일 기자 윤희상 해설위원과 같이 그때 소개를 했었는데 광주 19의 김태현 선수는 그 당시에 그 소개되지 못했어요. 이게 포함되지를 않았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당시에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픽이 예상이 된다. 좀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김태현 선수는 이제 좀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어떤 레이더망에 들어와 있는 선수, 물론 지명은 확실히 되는 선수였지만 이 정도까지 잠재력을 폭발시키지는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광주 19에서는 권현우 선수가 오히려 훨씬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선수가 청룡기에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광주 19를 그때 당시에 덕수고를 이기고 광주 19가 4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선수가 김태현 선수입니다. 그 여파로 U23 대표에 선발이 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대만전에 나와서 선발로 나와서 대만전 승리를 이끌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을 좀 쉽게 던질 줄 알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성장성도 있고 거기다 신장도 괜찮은 왼손 투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번 시즌에 탑5 안에 들어가는 탑5로 보시는군요. 자완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상 위원은 이 선수에 대해서 김태형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투구 폼 그리고 윤희상 위원이 본 김태형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투구 폼적으로 봤을 때 장점은 확실하게 편하게 던지는 게 이게 시선에 띄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밸런스와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편하게 던지는데 그 편안함 속에서 자기만의 리듬감이 있거든요. 이런 리듬감을 갖고 던지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은 확실히 좀 매에는 좀 무섭게 달려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냉정하게 시선을 이제 1군 선수 기준으로 시선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임팩트의 강도라든지 이런 강함이 조금은 무뎌요. 약하기 때문에 패스트볼의 위력과 이 커브와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이 꺾이는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뭔가 좀 완성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투구 폼적으로 봤을 때는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 쪽에 체인적 계통을 던져준다면 조금은 효과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투구 폼 안에서 중심 이동하는 공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상태에서 킥을 들고 거의 바로 회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벌어지는 공들의 궤적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무타자 기준 체인지업. 대신 조금 구속을 더 올리고 싶다. 아니면 더 어떻게 투구폼 쪽으로 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단점을 수정을 하면서 좀 발전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조금은 이 포수 쪽으로 이렇게 중심 이동이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스피드가 발전하는 가운데 그런 중심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구속 상승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자 입장에서 박용택 위원이 본 김태형 선수는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왼손 투수를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왼손 타자 입장에서 그렇죠. 우선 그렇죠. 타석을 들어가고 싶은지 안 들어가고 싶은지 들어가고 싶은지 안 타석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투수들은 우선 디셉션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조금만 릴리스 포인트가 뒤에서 나오면 꼭 나한테 맞을 것 같은 몸에 맞는 곡이 나올 것 같은 약간 이런 유형의 좀 공이 좀 빠른 투수들. 근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왼손한테 특별히 뭔가 강점을 가질 만한 왼손 투수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윤희상 위원이 했던 얘기대로 전체적으로 다 아직은 뭔가 다 미완성인
것 같은 아직까지는 느낌? 좀 미완성의 느낌이 있다. 근데 실제로 왜 좋은 평가를 받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대요. 조금 늦게 시작한 네, 거죠? 조금이 아니고 사실 많이 늦죠. 많이 늦게 예, 시작한 거군요. 보통 그 정도면 저희끼리 얘기해서 그냥 야구 뭐 이제 너 생짜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늦게 시작한 거예요. 예, 상당히 늦은 상당히 늦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봄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계속 뭔가를 발전하고 있는 투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체 조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무리 없는 투구 폼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스카우터들도 그런 부분을 훨씬 높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보태주면 박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우타자 얘기를 한 게 좌타자랑 싸움에서 확실히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김태현 선수의 정면 사진을 보면 킥을 들고 바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요 앞쪽 라인이 굉장히 빨리 열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 입장에서는 손이 굉장히 빨리 금방 보이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용택 의원이 얘기한 디셉션 부분이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자완 3명 선수 있잖아요. 류현진, 김강희, 양현종. 다 특색이 있어요. 류현진 선수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이렇게 들어서 킥부터, 예.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가려지죠. 김강현 선수는 벌써 다 가려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김태현 선수이기 때문에 투구폼 안에서 조금은 그런 쪽을 넣어준다면 또 성장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좌투수가 필요한 팀? 글쎄 어느 정도 어떤 팀이 과연 김태현 선수를 좀 선호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팀? 그러니까 상위 지금 전상희 기자 얘기로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셨는데 어느 정도 롯데가 좀 좌투수가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롯데자이언츠는 좌투수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네, 지금 현재 좌투수가 작년에 부족해서 진해수 선수를 직접 긴급 그렇죠. 수혈할 정도로 부족하기도 하고 김지루 선수가 물론 올해 좋은 활약을 보이긴 어느 정도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송재영 선수나 홍민기 선수 같은 어떤 이런 유망주 투수들이 아직 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선발형 A급 자원의 수혈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같이 좋은 자완 투수가 많이 나왔을 땐 더더욱이 이제 그런 기회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이 선수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의 여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중요하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전부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선수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도 뭐 이 자완 투수가 필요한 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마 이 선수를 지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김태현 선수가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될지 야참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덕수고등학교의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는 말씀드려 덕수고등학교 재학 중이고요. 186cm, 91kg 우타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야참에서 저희가 이 선수는 소개를 해드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선수라고 그 당시에 전상희 기자가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전상희 기자는? 네, 지금도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요. 그때 당시보다는 약간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 건 그래요? 예,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덕수고등학교가 신세계 이마트배 황금사자기 우승을 했었고 그때 당시 우승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가 바로 김태형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즌 초반부터 너무 달렸기 때문인지 대통령배에서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정현우 선수나 배찬승 선수나 이제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평가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탑 레벨의 우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떠세요? 지난 4월에 평가할 때는 윤희상 의원이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도 좀 동의하세요? 뭐 유지가 되는 것 같은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잠재 능력,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 단 투구 폼에서 조금은 수정되거나 아니면 좀 개선되면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현재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데이터상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볼넷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폼으로 어떻게 볼넷이 없을 수가 있지라고 저는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손가락의 터치감이 좋은 선수구나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가락의 감각은 섬세하지만 또 가장 많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이 자꾸 하체 리듬감, 하체 밸런스, 하체의 길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손의 감각이 무딘 날에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김태형 선수가 뭐 올 시즌의 전반기랑 후반기를 나눠서 봤을 때 또 많은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확실히 좋아요. 다만 이제 김태형 선수도 빨리 1군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변화구예요. 그러니까 포심 패스트볼의 심과 수직 무브먼트 상당히 좋은 투수이지만 변화구를 던질 때 팁을 알려주면, 그러니까 변화구는 사실은 흔히 직구랑 똑같이 던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는 이제 뭐 현대과학에 있어서 릴리스 포인트가 변화구마다 다 다르다는 건 이제 나왔고, 결국은 심을 쓰는 요령이 똑같아야 되는데, 김태형 선수는 변화구 던질 때 약간 투 타이밍으로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투 타이밍은 뭐냐면 다리를 들고 중심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구가 확 들어와 줘야 되는데, 중심 이동하는 과정에 살짝 떠서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활용에 있어서, 자, 제가 이제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했을 때 킥을 들고 중심 이동하면서 슬라이더 하고 던져야 타자가 직구인 줄 알고 속을 수 있는데, 김태형 선수는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요. 네. 이런 변화구는 사실은 프로 수준이면은 카운트용, 그것도 3볼, 예를 들어 1-3. 근데 이것도 높으면 직구 타이밍에 나갈 수밖에 걸릴 수 있는 궤적의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태형 선수가 보다 빨리 1군에 적응을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킥을 해서 중심 이동이 들어가면서 슬라이더 하고 던져야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할 만한 위닝샷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카우터들은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기 운영 능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은 사실은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존에만 넣어주면 네, 어느 정도는 경기 운영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내가 힘 빼고 변화구만 넣으면 고등학교 때는 카운트를 벌고 들어갈 수 있는데 프로에서는 그게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구는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맞기 시작하면 내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못 넣거든요. 왜냐하면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더 낮게, 더 정말 코스 보고 던지다가 볼넷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S존 안에 내가 과감하게 넣어서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변화구라든지, 아니면 유인구를 던져서 타자가 헛스윙하고 직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공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히 통하죠. 고등학교는 변화구가 스트라이크만 들어와도 타자들이 타이밍만 뺏겨도 사실은 쉽게 대처하기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150km대 그렇죠. 속구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이면 이 김태형 선수가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넣을 수 있는 터치감이 좋아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 1군에서 바로 활약을 하려면은 좀 변화구를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공의 장점은 있지만은 윤희상 위원의 평가는 변화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경기 운영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타자 입장에서 보면 김태형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치기 좋죠. 네. 실제로 윤희상 의원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 지금 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지, 김태형 선수가 왜 좋은지 결국에는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해보는데 좋다 그러는 투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투볼 상황에서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고,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변화구 던질 줄 알고, 네, 원볼 상황에서 변화구 던지고, 뭐 이런 투수들이 결국에는 뭐 경기 운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프로 레벨의 타자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게 얼마나 진짜 더 빠른 볼처럼 오는지, 내 이 피치 터널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런 투수들 보기는 쉽지 않고요. 결국에 이제 김태형 투수는 그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자들을 어쩌면 한 수 위로 자기가 한 수 위에서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고등학교 감각이 레벨에서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윤희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 슬라이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타자들은 보통 첫 번째로 이제 변화구들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습관을 계속 캐치를 하잖아요. 네. 습관을 계속 캐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구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갈 때는 가끔 여기가 살짝 벌어져요. 글러브들이.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살짝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그 체인지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런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투수들 중에 변화구 하는 투수들이 있어요. 이미 폼에서부터 네. 변화구 느낌. 근데 그러면은 타자가 변화구다 하고 치는 건 아니지만 순간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네. 하다 보면 타이밍을 아예 놓쳐서 카운트 하나를 뺏길 수는 있지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하면서 그걸 헛스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아까 그러다 보면 윤희성 의원이 걸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빠른 볼 속에서 변화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수는 걸리는 거고 타자는 잡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는 또 프로 레벨의 어떤 타자들 잘 치는 타자들한테는 사실 그런 변화구를 써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두 분의 평가가 미리 그 사전에 선전 보고를 한 것처럼 냉정하게. 저 너무 무서운데요, 평가가. 아니 근데 이게 다 그 어떻게 보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사실 얘기할 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팬들 여러분들도 스카우터나 아니면은 그 드래프트에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은 단점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히 냉정하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투수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엔 김태경 같은 투수들은 이제 희소성이 있는 투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빠른 공. 나 포심 던질 거야. 가르쳐주고 던지는데 그게 인플레이 타구가 잘 안 나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려주고 쳐도 공략하기 쉽지 그런 않아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 선수에 관한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굉장히 냉정한 평가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작용이 될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과연 프로에서 어떤 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다음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대구고등학교의 배찬승 선수입니다. 대구고등학교 배찬승 선수 182cm, 80kg, 키가 약간 좀 그 작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눈에 띄는 투구로 굉장히 화제가 좀 많이 됐었고 좀 가장 이슈를 많이 받는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팬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어떤 선수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선수 중에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가장 많이 다른 선수이기도 그래요? 하고 가장 극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기존에 있는 선수 중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순번을 끌어올린 선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전에는 전체 1픽 후보로 정현우 선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현우 선수와 비교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속을 높이려는 마음도 어린 선수가 생기다 보니까 투구 폼도 좀 바꾸고 구종도 좀 이것저것 많이 던지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구에서 에이스급 선수가 방어율 4점대까지 올라가면 진짜 많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배 당시까지만 해도 4점대까지 방어율이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부진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구종 자체를 그냥 슬라이더 하나로 좀 단순화시키고 폼을 우리 윤희상 의원이 처음에 좋다고 하셨던 그 폼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번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준비를 해서 다리를 한번 터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 동작을 버리면서 훨씬 더 나도 잘 맞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 들어갔는데 대만전에서 1-3할로에 등장을 해서 3.2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으면서 대만전 무실점. 그 다음에 일본전에서 나와서도 이 교토국제 고시엔 우승 투수랑 같이 맞붙어서 3이닝 무실점.
그래서 6.2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아내면서 일약 정말 스타덤에 올라간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에게도 가장 뜨거운 선수, 팬들에게도 가장 뜨거운 선수가 바로 배찬승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팬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종렬 단장이 굉장히 좀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다는 거는 이제 신장이 182cm라서 투수치고는 좀 작지 않냐 뭐 이런 평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장이 과연 영향을 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182cm가 작은 키가 되는지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네. 172면은 솔직히 좀 키 얘기 갖고 하겠는데 전혀 상관없지 전혀 않을까요? 상관없다. 네. 근데 투수 전문가인 윤희상 의원이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희소성 얘기하잖아요. 네. 뭐 릴리스 포인트가 낮으면 또 낮은 대로 그 안에 장점을 발휘하면 맞아요.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뭐 박용택 위원님이 컨택의 신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수들을 볼 때 투수도 확실히 컨택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흔히 릴리즈라고 해요. 릴리스가 좋은 투수, 릴리스에 힘이 있는 투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임팩트가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올 시즌에는 저는 지금 이 던지는 영상 배찬승 선수의 이 임팩트가 가장 힘 있어 보이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요. 공을 때린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공을 때린다, 누른다, 잡아낸다, 뭐 이겨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모든 공들, 특히 변화구까지 해서 모든 공들을 임팩트에서 잡아내거든요. 이 힘이 던지는 영상이 보일 정도로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패스트볼의 상하 움직임도 차고 들어가는 힘도 좋을 수밖에 없고 변화구에 꺾이는 각도, 피치 터널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컨디션이 가장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봤을 때 배창 선수가 이 컨디션으로 프로에 가서 던져준다면 저는 선발감으로서는 충분히 선발감으로? 네,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자유자재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임팩트 감이 지금 되게 확신에 차 있어요. 이제 저럴 때는 투수들은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에 프로에 들어온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투구 폼 쪽으로는 확실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유니폼이 일본 야구 선수가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의 중심 이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낮게 해서 길게 잘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이 타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뭐 꽂히는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앞에서 던지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배창 선수가 어느 정도는 장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컬이 작다는 거는 결국은 내구성은 부상에 대한 항상 부상에 스카우터들이 항상 염려하는 건 내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이 작고 덩치가 작은데 꾸준하게 150 이상을 던진다. 근데 모든 변화구도 임팩트를 강하게 써서 던진다. 그러면 이 선수가 그거를 풀타임 동안 견뎌낼 수 몸이 있을까? 견딜 수 있겠냐. 그게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번 대회에 던지는 내용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시즌 초에 그 평가할 때도 투구 폼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그 당시에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이상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투구 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에서 군더더기 없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요. 그리고 백스로잉이 이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아무래도 피지컬이 작기 때문에 이 백스로잉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수록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뒤에 이 공간 활용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 작아도 150을 넘게 던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배찬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데 박용택 의원 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초구 또 안타 맞았죠. 초구에. 근데 사실은 그 경기할 때는 경기 내용은 좀 안 좋았었죠. 그때가 보니까 그 한참 안 좋았을 시기 있잖아요. 딱 그때였더라고요. 지금이랑 좀 다르게. 네, 조금 미안한 감은 이제 그거 이후로 안 좋아졌는지 그 용어는 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그때의 느낌은
진짜 딱 윤희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야구쟁이들끼리 하는 얘기로 야, 공 잘 때린다 정도의 어떤 느낌.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대회에서도 제구가 보면은 제구가 이렇게 뭐 한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 반대쪽도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어떤 자기 신체 조건보다 더 강한 공을 던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좀 상당히 좀 릴리스가 좀 약간 옆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상당히 좀 벗어나는 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투수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일이 선수가 이제 매일 이제 경기 나오면은 선발 나오면은 뭐 말로 만들어 놓고 삼진 3개 잡고 이러잖아요. 어쩌면 약간 그런 유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타자가 쉽게 치는 공은 분명히 아닌데 이제 제구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거친 면이 있고 그것이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무조건 장점이죠. 무조건 장점. 사실은 진짜 타자 입장에서는 우선 거친 투수는 장점이에요. 네. 더더군다나 더 좌완이니까. 네네네. 예. 좌완 거친 투수하면 좌타자들이 특히 더 좀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공 맞아 보면 아프거든요. 알겠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본 배창선 선수 그리고 윤희상 의원이 투수 입장에서 본 배창선 선수 아주 냉정하게 또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공을 때리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런 평가가 나왔던 투수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 대회만 보면 거의 무슨 도끼를 가지고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모든 걸 써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삼성이 이번에 몇 수지죠? 세 번째. 세 번째. 오. 고민이 약간 좀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야구라는 게 결국에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로컬 보이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네, 대구고등학교. 네. 예. 과연 이종렬 단장이 선택을 해서 삼성이 과연 배찬현 선수를 선택을 할지. 팬들은 최근에 어쨌든 뭐 거의 삼찬성으로 거의 부르고 있던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예. 아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배찬은 선수가 과연 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야참 더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팬들 많이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전주고등학교의 그 유명한 정우주 선수입니다. 정우주 선수 전주고등학교 선수가 되겠습니다. 185cm, 88kg 우투우타가 되겠습니다. 그 4월달에 그 전상희 기자가 정우주 선수 소개를 하면 그 당시 이제 1픽이라고 이제 선택을 해주셨는데 2학년 때 전주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좀 성장의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정말 쉽게 던지면서도 가볍게 던지면서도 155km를 뿌릴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변화구는 조금 아직은 아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태까지는 슬라이더가 좀 프로에서 좀 걸리는 슬라이더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된다면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4월달에 윤희상 의원이 정우주 선수를 소개를 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폼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속보다 구위에서 손해 볼 수 있는 폼이다 이런 평가도 그 당시에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몇 달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볼을 던질 때 메커니즘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해요. 단 변화구를 던질 때 뭔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느낌이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는 사실은 하체 움직임이 요 하체가 짧고 빠르게 회전을 해야 나중에 큰 원이 들어서 팔이 빨라진다라는 원리가 가장 요즘에는 효과적인 스로인데 정우주 선수가 거의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다리를 킥하고 둘 동작에서 벌써부터 하체 회전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 스피드를 가지고 팡 던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폼. 그러니까 거의 아마추어 선수의 대다수 선수들은 이 스피드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팔의 힘으로 이렇게 던지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우주 선수는 벌써 투구 메커니즘 자체가 팔의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체 회전 스피드로 팡 이런 식으로 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던지는 느낌이 네,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투구폼 쪽으로 장점이긴 하지만 변화구에 이겨주는 부분,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이겨주는 부분은 지금같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저는 사실 정우주 선수를 보면 한기주 선수의 어렸을 때가 보여요. 공이 가는 궤적도 그렇고 그리고 정우주 선수가 투구폼적으로 아무래도 이 가슴이랑 이제 흉추랑 등을 이렇게 활용하는 느낌은 적어요. 그러니까 코킹이 이제 외회전이 됐을 때
아무래도 외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스피드도 낼 수 있고 수직 무브먼트도 살릴 수 있는데 활처럼 휘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등이랑 흉추가 받아주면 어깨나 팔꿈치에 부하가 좀 덜 걸리지만 내가 얘가 받아주지 않고 오로지 어깨와 팔꿈치의 유연성으로만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다? 이거는 피로도가 쌓이거나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이면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부상 리스크가 저는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본인이 센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팔 컨디션이 어느 정도면 한 47, 8로 던졌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던져야 되니까 155, 6을 던지고 그러니까 팔의 회복력을 가지고 정우주 선수가 조금 압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고교 선수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는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구속이 저하되고 뭐 폼이 흔들려서 이런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자기 건 확실히 갖고 있는데 이제 팔이나 이런 몸 쪽으로 해서 좀 리스크를 본인이 좀 이 구속을 좀 조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네. 박용택 상대해 보셨나요, 정우주 선수랑? 아, 그럼요. 예,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드래프트 자신 있게- 1라운드가 되려면은 네. 저를 다 상대해봐야 돼요. 상대해봐야 되는데 진짜 윤희상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상하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심준석 미국으로 가는 이제 심준석 선수 공도 쳐봤고 네네. 작년에 뭐 이제 김서열 선수 공도 쳐봤고 뭐 150km대 어제 정말 강한 공이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의 공은 지금 프로 레벨한테 쉽지 않을 건데 특히 왼손 타자들한테 쉽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우주 선수는 우선 조금만 높으면 공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상하의 무브먼트도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하여튼 쳐본 포신 패스트볼 중에는 뭐 3년 동안 쳐본 패스트볼 중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석 그러니까 그날 한 60개, 70개, 80개 이 정도 사이에서 던졌는데 확실히 첫 타석하고 두 번째 타석은 그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요. 네. 그냥 야 이거는 앞으로 잘 안 나가겠는데 공에서 그냥 타이밍 잘 앞에 맞으면 되겠는데 두 번째 타석부터는 세 번째 타석에선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타석마다 차이가 좀 스피드가 155, 150 초반, 그다음에 140 후반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사실 더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록이 되게 좋았어요. 거의 안타를 안 맞았는데 거기서 인정했던 거는 야 저렇게 스피드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제구가 그냥 똑같이 안정적으로 계속 됐다는 거예요. 제구는 잘 됐네. 네. 그 부분이 그래 155를 안 던져도 뭔가 잘 만들면은 진짜 물건 하나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고 어쨌든 변화구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구가 거기 받쳐준다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군요. 전체적으로 이런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변하고 슬라이더든 체인지업이든 이 카운트 싸움을 할 수 있는 공이 생기면 저 좀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고교 시절에 한기주 선수를 얘기를 한 거면 정말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우리 최고 계약금 투수를 맞습니다. 대입을 해주신 거니까. 원하는 팀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정우주 선수. 과연 정우주 선수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11월 내일 모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덕수고등학교 바로 정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정현우 선수 덕수고등학교 184cm, 87kg 좌완 투수가 되겠습니다. 좌투 좌타입니다. 거의 뭐 투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투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올 시즌 투탑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선수인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레벨에서만 보면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원탑이다. 전국대회 우승을 3개를 시켰으니까요. 예, 작년 2학년 당시에 신세계 이마트배 결승전 선발 투수가 정현우였었고 그때 당시 강릉고를 꺾고 우승을 시켰고 올 시즌에도 신세계 이마트배 황금사자기를 모두 다 정현우 선수가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고교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고교 수준에서는 변화구도 정말 완벽하고 그다음에 구종도 다양하고 스피드도 한 140, 한 7, 8km가 꾸준하게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선수가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강력한 어떤 1팩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4월달에 윤희상 의원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변화구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같다. 그리고 구속에 비해서 중심 이동이 좀 과감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저는 정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으로 만족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봤을 발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던지는 메커니즘이나 유형을 봤을 때는 예전 삼성 라이온즈의 장원삼 선수랑 좀 비슷한 유형의 계통에 가까워요. 단 이제 슬라이더의 움직임이 아직은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감각이나 센스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89에서 109 정도는 던질 수 있는 무난한 스태미너를 갖고 있고 경기 운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에서 선발 투수로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올 시즌 고교 야구 선수이긴 해요. 아마도 키움이나 한화에서 지명을 한다면 바로 5선발 내지는 뭐 6선발 아니면 롱 릴리프로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변화구 계통 같은 경우도 빠르게를 안 던지려고 해요. 네. 분명히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투구 폼에서 갖고 있는데 항상 딱 그 수준에서만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현우 선수가 140 후반의 속구와 예를 들어 한 140km대, 130 후반에 140km 초반대의 슬라이더를 하나 갖고 있다 생각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진짜 외국 선수 제외하고 1, 2선발급이 될 수도 있는 향후 2, 3년 안에. 하지만 지금 올 시즌 저는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신 기대하는 만큼은 이런 변화구의 힘이나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게 조금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수들은 사실은 마운드에서 변화구를 내가 강하게 던져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1군 선수, 2군 선수랑 나뉘는 것도 있고 특히 이 강속구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내가 정말 임팩트에서 아까 타자로 보면 컨택이라고 했죠. 임팩트에서 내가 정말 강하게 슬라이더든 체인지업이든 포크볼을 주는 이 임팩트를 주는 느낌은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내가 직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던져왔기 때문에 빗나가도 상하로 움직이거든요. 많이. 근데 변화구는 생각보다 내가 예측 못하는 공으로 막 꽂히거나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잘 못 가져요. 근데 거기서 1.5군급, 2군급이 많이 나뉘거든요. 전체 1라운드로 뽑힌다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1선발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지금 이 수준으로는 사실은 5선발에서 롱릴리프급 이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구단에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대신 근데 사실 그게 신인 지금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한테 그 정도 평가가 냉정한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평가. 좋은 후한 평가. 거죠. 사실 되게 후한 평가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윤희상 위원의 얘기가 지금은 그 정도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타자 입장에선 한번 들어봐야죠. 제가 정현우 선수 공도 쳐봤죠. 네. 근데 사실 그 올해가 아니고 제가 1학년 때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2년 전이면? 네, 2년 전에 하는데 아니 이제 외선을 이제 나왔는데 너무 공이 좋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쟤도 3학년 뭐 당연히 3학년이겠지 했는데 1학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어디서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초구부터 슬라이더 카운트를 잡더라고요. 그다음에 2구째 또 커브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로케이션을 쓰는 고등학생이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타자들하고 상대할 때 보니까 1학년이 벌써 140km를 넘게 던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벌써. 네. 그리고 투구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야, 3학년 되면 어떤 투수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투수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커서 1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됐고,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박용택 위원은 5선발이 고등학교 선수가 5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평가다. 그리고 엄청난 윤희상 평가죠. 위원은 5선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한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타자를 누굴 얘기했을 때 그 지금 뭐 주전할 수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5선발 지금 왔을 때는 5선발 롱릴리프 쓸 수 있다. 그건 아주 좋은 평가. 아주 좋은 평가다. 아주 좋은 평가. 알겠습니다.
황금사자기에서 덕수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정현우 선수가 프로에선 과연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말씀해 주신 대로 5선발 롱리리프 혹은 그 이상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일단은 여기까지 5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마지막 이 야수가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역시 덕수고등학교 선수가 되겠습니다. 6명 중 유일하게 야수로 선택된 선수입니다. 박준순 선수가 되겠는데 박준순 선수에 대해서는 박용택 위원이 오래간만에 방망이 한번 잡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박준순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준순 선수 말씀드린 대로 덕수고등학교입니다. 180cm, 79kg, 우타 선수가 되겠습니다. 좌타자가 아니네요. 야수 최대어로 좀 불리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내야 자원이 되겠죠? 박준순 선수 어떤 선수인지 일단은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황금사자기 신세계 이마트배 연속 MVP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었죠. 이 선수는 덕수고등학교 2루수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선수가 유격수까지 될 수 있다면 유격수가 필요한 팀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높은 순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중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송구가 굉장히 정확하고 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타격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야수 중에서 1라운드에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야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1라운드로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수가 굉장히 강한 이번 시즌 특징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야수 가운데 유일하게 1번을 받을 수 있는 1라운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다. 야수 전체 선수 중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 원탑이다. 있는, 예. 원탑이다. 알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이 바라본 박준순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인지 타격 폼 그리고 박준순 선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냉정한. 저는 사실 저 치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그래서 좀 우선 박준순 선수는 실제로 이제 많이 좀 찾아봤는데 메커니즘적에서 지금 프로 레벨에서 프로 선수들 공을 잘 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제일 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아마추어 선수가 손을 좀 씁니다. 손을 좀 많이 써요. 박용택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을 쓰는 거는 감각적으로 가장 뛰어난 게 손이죠. 네. 그래서 이 손은 감각적으로 좋을 때만 손 쓸 때, 이렇게 손을 쓰는 타자들, 많이 쓰는 타자들은 감각적으로 아주 좋을 때는 아주 좋아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게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 손의 감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하체라는 것들이, 하체의 안정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박준순 선수는 사실 하체의 안정감도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지만 전형적으로 지금 그냥 컨택에 집중하고 있는 타격 자세인 거죠. 이제 제가 좀 흉내를 좀 내보면은 우선 누구랑 좀 어떤 느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김민석 선수 있죠. 네, 이제 지금 롯데에 있는. 롯데 김민석. 네, 예. 결국엔 컨택에 대해서는 어느 공도 컨택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정말 강한 타고 좋은 타고 결국엔 세부 지표가 좋은 타자가 되기에는 사실 지금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손이 항상 이렇게 좀 위에 있죠. 이렇게 위에 있고 방망이가 항상 이렇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당겨서 옆에서 보여주시면 당겨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하체의 안정감이라는 건 스트라이드를 하고 나서 이게 상체 하체가 분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상하체 분리. 상하체 분리가 잘 돼야만 그 다음에 직구 변하고 빵 하고 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약하죠. 당겨서 세워놓고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방망이가. 짧은 길로는 들어와요. 네. 하지만 공의 면적에 있어서 내가 미스가 났을 때도 좋은 면적으로 공이 잘 맞을 수 있는 어떤 스윙의 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우선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다리가 이제 어떤 타자든 레그킥을 하든 끌든 다리가 디딜 때 벌써 손이 이만큼 나오는 타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손장난을 많이 하는 타자들인데 이런 타자들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각 팀에 엄청난 유망주였고 정말 1차 지명 뭐 1라운드 받았던 타자들인데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 타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타자들의 거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네. 손을 많이 쓴다. 네. 그래서 이제 박준수 선수는 다행히 그게 이렇게 막 심한 타자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버스윙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헛스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감각적으로 이 타이밍 잡는 거를 어떤 투수가 나와도 그 투수와의 타이밍들을 잘 잡아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뛰어난, 예, 좀 타고난 능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프로 레벨에 와서는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으로 만약에 친다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을게요. 숫자적으로 주전 2루수인데 예, 타율은 한 2할 8푼을 쳤어요. 신인이 상당히 잘 쳤다고 잘 할 수 친 있죠. 거죠, 신인. 근데 출루율이 3할 한 1푼 돼요. 그리고 장타율이 한 3할 한 2푼 3푼 됩니다. OPS가 많이 떨어지네요. OPS가 0.64, 65예요. 사실 정말 잘했다고 보기 쉽지 않죠. 그렇죠. 타율은 뭐 2할 8푼 될지 네. 모르겠죠. OPS가 그 정도면 네. 프로에서는 평가가 좀 냉정해질 그렇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치는 그림대로 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의 타자 정도밖에는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자신도 알 거예요. 이제 프로를 가서 그 프로 타자들 와 그냥 2군 타자들 형들인데 주전 타자도 아닌데 캠프로 가는데 아마 나랑은 완전 타구 스피드부터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겁니다. 예.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그게 가장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손목 쓰지 않는 연습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다고 시즌 전부터 네네. 지금도 매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박준순 선수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 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조언을 해준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박준순 선수는 팀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이거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해설위원 하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진짜로 타격에 있어서는 아직도 손에 대해서 손목을 어떻게 써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타격 코치 중에. 네. 타격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아직도 계세요. 그러면 쉽지 않아집니다. 예, 만약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다? 타격 코치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고 선수들하고 대화가 잘 돼도 감독이 원하는 게 그런 거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박준수 선수는 사실은 우선 팀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 좋은 쪽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또는 그냥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팀을 잘 만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달리기가 와 제일 빨라, 주력이 너무 제일 좋아 이렇진 않지만 꽤나 좋은 주력. 그리고 수비가 완전 제일 좋아는 아니지만 꽤나 좋은 수비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프로에서 뭔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투수의 입장에서 보면 박준수는 어떻게 보이세요? 박준수 선수가 이루수를 보면서 홈런 개수는 많지 않을 거고 도루도 좀 뭔가 발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지 완벽하게 빠르지는 않겠다. 그러면 지금 2루를 덕수고에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더라도 그 선수 자원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야 이것도 좀 1라운드 뒤쪽 하위 지명권 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눈에 띄는 좋은 장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배팅을 할 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타격에 대해서 박준 선수는 정말 완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라고 생각하겠구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유심히 보는데 타격에서 그러니까 스탯 나온 타율 스탯을 빼고 타격 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하이 라운드에서 좀 이런 리스크를 갖고 아무리 야수 원탑이라고 해도 섣불리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봐요.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팀하고 잘 맞물려야 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1라운드 이제 하위 쪽에 가면은 키움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7번이잖아요. 사실 뭐 만약에 김혜성 선수가 이제 미국을 진출을 했다. 그랬을 때 키움의 어떤 뭐 팀의 기조라고 생각을 들면 박준순을 뽑아서 바로 2루에 야 너 주전이야 해봐. 충분히 그렇게 한번 그런 놀아봐. 식으로 많이 하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선수들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에 요만큼이 변할 수 있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3일 만에 요만큼이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매 경기 매 타석에 뭔가가 바뀌고 내가 뭘 느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젊음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이제 놀아봐. 그게 이제 키움의 장점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팀이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뽑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선 경기를 그러니까 나가게 해도 어떤 리스크가 적으니까. 네, 리스크가 적으니까. 네, 그런 선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놀아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 아까 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 키움이 이제 2장 갖고 있으니까 1라운드 2장 갖고 있으니까 1번 정현우 뽑고 7번쯤에 가서 만약에 박준순이 남아 있으면 박준수 뽑지 그 얘기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키움의 선택 전략이 그렇게 되지 않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용택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그 전략 그대로 간다면은 오히려 박준순에게는 키움이 굉장히 좋은 서로 궁합이 맞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그 키움 중계를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떤 거 같냐고? 봤냐? 경기 해봤냐? 네, 어떻게 보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긴 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확실해 보이는 6명의 선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참견을 해봤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라운드가 확실해 보이는 6명의 선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아주 열심히 또 참견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시즌 초에 고등학교 선수, 올해 좀 주목해야 될 고등학교 선수들 했었죠. 윤희상 의원과 전상희 의원과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 당시 평가로는 1번은 정우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얘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정현우 선수 얘기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주냐 정현우냐 어떻게 보세요? 키움의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자, 쉽지는 않은 예상이긴 한데 그냥부터 하세요. 네, 예. 워낙 스타일이 다른 선수다 보니까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포심이 주목인 선수고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화를 던질 수 있고 로케이션이 좋고 소위 말하는 피칭 디자인이 좋아서 선발형 투수로 클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아무래도 좋은 자원 투수가 나왔을 때 선점하자라는 생각으로 정현우 선수로 좀 기울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현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네요. 키움의 선택이.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현우는 이런 투수 나오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내년 시즌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당장 키움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 바로 그냥 저는 내년에 선발 마운드에 그냥 쓸 것 같아요. 키움은 원래 약간 그런 식, 네. 그냥 경기 내보내서 네네네. 키우는 스타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우주는 만약에 이제 1번은 키움이 정현우를 가져간다면 정우주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가게 되고 와 이렇게 되면 하나도 괜찮은 게 문동주, 황준서, 김서현 김서현 중간에 있고 네네. 정우주까지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내년에 장난 진짜 하나도 볼만하겠는데. 사실 하나이글스는 제가 이제 조금 뭐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그런 좋은 선수가 있을 때는 스텝 또한 사실 진짜 구단에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쪽에 어떤 투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잘 키워야죠. 맞아요. 좋은 선수를 데려갔으면 잘 키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11일 내일 모레입니다. 드래프트 당일에 과연 어떤 선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릴지 저희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선수 중에 좀 지켜볼 선수 다크호스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저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네. 성균관대의 이용원 투수라고. 대학교 대졸 네, 선수군요. 그리고 동의대학교 유태웅이라는 유격수가 있고요. 네, 야수죠. 중앙대학교의 윤상혁이라는 외야수와 고대한이라는 이제 포수도 하고 내야수, 외야수 다 할 수 있는 야수 친구가 쪽으로 좀 있고요. 모셨네요. 네, 그게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이날에 문교원이라고 2학년 얼리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야구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사실 지난해까지 2년 계속 좀 초대를 받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드래프트장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초대는 팀당 5명인가 뭐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앞에 순번에서는 뽑히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뒤쪽에서 좀 드래프트가 되냐 안 되냐의 어떤 좀 그 사이가 좀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최강야구 출신들이 최근에 그 프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좋은 결과 내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들도 분명히 어떻게 프로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지명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어떤 프로야구 관계자들이나 스카우터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어떤 마인드적으로는 세팅이 다 돼서 간다.
지금 프로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최강야구 선수 네.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 예, 저희는 이제 그 선수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이 또 성향들이 다 잔소리쟁이들이에요. 네, 이미 멘탈적으로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가니까 일단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두 분은 어떤 선수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윤영철 선수가 지명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른 공은 아니지만 경기 운영 능력, 변화구의 움직임, 그리고 타자와의 수싸움, 경기 운영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세관고의 권민규 선수가 조금 앞순위에 또 지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피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타자와의 상대하는 그런 요령과 이 마운드에서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행동들이.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전상희 기자는 어떤 선수?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할 이 선수들 외에 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우한 투수 쪽에서는 우리 충호고등학교의 김서준 선수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박용택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서울고의 이제 193cm에 150kg 던지는 김동현 선수. 예, 이런 선수들이 우한 투수 쪽에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완 투수 쪽에서는 또 기봉고등학교의 박정훈 선수.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체격이 크고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150을 넘게 던지는 자완 투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야수 자원으로 보자면 아까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던 이율예 선수, 예, 그 다음에 우리 유신고등학교 심재훈 선수, 맞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눈에 띄던 선수 김영우 선수, 서울고등학교 김영우 선수 또 한 해 유급을 한 선수죠. 김영우 선수. 육선혁 선수와 동기였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터미전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지명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투수 5명에 야수 1명 했잖아요. 네네네. 예. 아마 그 다음 순번은 김영우 선수가 아닐까라는. 김영우 네. 선수 상위픽을 받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가 또 쳐봤거든요. 김영우 선수도 그러시죠. 이제 쳐보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엄청난 빠른 공을 좀 던지고 있고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친구. 네. 김영우 선수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O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좀 여러 선수로 저희가 참견을 해봤습니다. 드래프트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야참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열심히 참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전상희 기자도 좋은 정보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서 오랜 시간 달려온 선수들 이번 주 수요일만 기다리고 있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급된 선수들 그리고 언급하지 못한 선수들 모두 이번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야참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참견은 다음 주 계속되는데 다음 주 예고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된 신인 선수들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신인 선수들의 출연 많은 기대 다음 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는 신인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기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